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다가 중간에 그쳤죠.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다시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이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실험을 결합을 했죠. Affinity Purification하고 더하기 RNase Protection Assay라고 하는 방법을 결합을 했는데, 여기에서 Affinity Purification은 이러한 컬럼에 RNA를 집어넣고, 여기서 사용한 이제 컬럼에서 캡처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EIF나 RMP를 집어넣어줬어요. 근데 EIF를 집어넣으면 이 EIF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를 잡는다고요? 캡이 되어 있는 RNA를 잡아낼 수가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결합을 하는 단백질인데, 여기에는 이제 온갖 종류의 RNA들이 섞여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좀 더 크게 그려봅시다. 여기 EIF에 이제 GST가 달려 있고요. 이 GST를 결합할 수 있는 엔티바디가 여기 이제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제 작게 그리면 여기 엔티바디가 이렇게 있고, 이 엔티바디는 GST에 결합할 수 있는 엔티바디고요. 이 엔티바디가 GST랑 결합을 하고, GST는 EIF에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GST, EIF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RNA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결합하지 않는 RNA들은 그냥 흘러내려갈 것이고요. 그죠? 이해하셨죠? 네? 흘러내려갈 거고, 여기에 결합하는 녀석들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을 수 있는 녀석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캡이 있는 녀석들은 여기 붙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결합하지 못한 녀석들은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서요, 이거를 튜브에다가 받습니다. 튜브에다가 이렇게 받는데, 이제 위에서 RNA를 쭉 흘러내려 보내고 계속 똑똑똑똑똑 방울을 이렇게 흘려받으면, 여기에 이렇게 벽면을 따라서 이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 걸리지 못한 놈들은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요. 걸린 놈들은 여기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걸리지 않고 내려온 놈들,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RNA를 부었을 때 붙자마자부터 그냥 계속 흘러나오는 놈들은 unbound, 여기에 결합하지 않은 놈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나중에 이걸 한참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결합을 띄어낼 수 있는 워싱 버퍼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워싱 버퍼를 넣으면 여기 붙어있던 결합이 떨어지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이 프로틴에 붙어있던 녀석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에는 워싱 버퍼를 넣기 전에는 unbound 된 것이고, 워싱 버퍼를 넣은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bound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온 unbound fraction하고 bound fraction을 대상으로 RNase Protection Assay를 수행을 했어요. 뭐냐? 세 가지 형태의 RNA를 넣어주고요. 각각 넣어주고, 그러니까 머추어한 폼하고, 그 다음에 프리커서 폼,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폼, 이 세 가지를 각각 넣어줘 봐서, 이놈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어떤 놈이 있다면, 이렇게 결합을 한다면, 여기에 RNase를 처리했을 때,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죠. 공격을
공격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상보적인 시퀀스가 없으면 요놈은 싱글 스트랜드로 남아있게 되고 RNA에서 공격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RNA에서 공격에 의해서 분해가 되겠죠? 분해가 돼버려요. 분해가 돼요. 따라서 결국 이제 이 실험은 요약을 하자면 mature 폼이나 precursor 폼이나 primary 폼을 넣어주고 여기에 더하기 RNase를 처리했을 때 밴드가 살아남아 있으면 해당 시퀀스가 있는 거고요. 밴드가 없어지면 없는 거예요. 해당 시퀀스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unbound, 즉 와싱 버퍼를 집어넣기 전에 unbound fraction을 보면은 mature한 폼이나 precursor 폼이나 primary 폼이나 다 밴드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즉 프로텍션이 된 거죠. RNase 공격에 의해서도 살아남았어요. 무슨 얘기냐? unbounded fraction에는 mature 폼도 있고 precursor 폼도 있고 primary 폼도 있더라. 그런데 와싱 버퍼를 넣어준 다음에 나온 이 bounded fraction에는 mature 폼을 가지고 RNase protection assay를 했더니 밴드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bounded fraction에 mature 폼이 없다는 얘기죠. 이 mature 폼이 그냥 싱글 스트랜드로 남아 있으니까 RNase가 다 잘라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프리커서도 밴드가 없죠. 즉 bounded fraction에는 프리커서 폼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프라이머리 폼입니다. 프라이머리 폼은 bounded fraction에도 밴드가 나타났죠. 밴드가 나타났다는 것은 bounded fraction에 그 안에는 프리커서 폼이 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bounded fraction에는 primary microRNA가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운드가 됩니까? 바운드가 되는 이유는 캡이 있으니까 그 컬럼에 걸린 거예요. 캡이 있기 때문에 캡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운드가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3단 논법을 여기서도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캡이 있으니까 바운드가 됐고 바운드 된 거 안에는 프라이머리 폼이 있어요. 즉 요거랑 이렇게 읽으면 이제 캡드 된 것은 프라이머리 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아까의 실험은 마이크로RNA 23번에 대해서만 수행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러한 현상, 캡이 되어 있는 현상이 범용적으로, 범 마이크로RNA적으로 발견이 되는지를 봤어요. 먼저 이 데이터부터 먼저 봅시다. GAPDH는 요거는 RNase polymerase 2에 의해서 전사가 되는 녀석입니다. 2에 의해서 전사가 되는데 얘를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unbounded fraction과 bounded fraction을 보시면 일단 bounded fraction에서 밴드가 나타났죠. 무슨 얘기입니까? GAPDH RNA는 캡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오케이 잘했어요. GAPDH는 캡이 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밴드의 인텐시티를 한번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unbounded fraction에 비해서
꽤 많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꽤 많이 나왔어요. 양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mRNA, GAPDH mRNA는 뭐가 되어 있다? 캡이 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데이터는 이 앞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데이터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런 류의 데이터들이 그 저자들의 실험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로버스트하다 또는 솔리드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지식도 당신네들 실험을 통해서 잘 재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나머지 우리가 잘 몰랐던 새로운 사실에 대한 실험도 너희들 실험 결과가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신뢰도를 더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은 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결과를 잘 재현을 한 것이고 이게 잘 재현이 됐으니까 새롭게 이건 이제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한 거거든요. 이것도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제 GAPDH의 경우에는 Bounded and Fraction에서 밴드가 잘 나타났고요. 잘 나타나서 캡이 잘 되어 있고 이 양적인 변화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캡처가 잘 됐어요. 즉 거의 100% 가까운 mRNA가 캡이 된 거죠. 자, 또 하나의 네거티브 컨트롤을 봅시다. 이쪽 rRNA는 뭐에 의해서 그리고 tRNA는 뭐에 의해서 트랜스크립션이 되나요? rRNA는 포리메라이즈 1, 요거는 3죠. 자, 1. 밴드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이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일치하죠. 폴리머레이즈 1이나 3에 의해서 트랜스크립션 되는 것은 캡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잘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컨트롤 데이터를 보면 나머지의 결과도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결과가 꽤 신뢰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도 어떤 실험을 할 때 기존에 밝혀진, 기존에 알려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왔던 결과가 해당 연구자에 의해서 재현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실험 결과를 믿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이 세 개의 컨트롤 결과는 이제 예상했던 대로 폴 2는 캡이 잘 되어 있고 폴 1하고 폴 3는 캡이 잘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은 랜덤하게 고른 7개의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밴드들이 어떻습니까? 바운드 된 프랙션에서 밴드가 다 나왔죠. 밴드가 다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마이크로 RNA 23번 말고도 다른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도 캡이 잘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폼이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RNA가 캡이 되어 있는 이 현상은 특정한 마이크로 RNA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데이터의 의미입니다. 어떤 아주 특이한 어떤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이죠. 밑에 거 두 개가 네거티브 컨트롤이잖아요. 저 GAPDH는 포지티브 컨트롤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컨트롤인데 보통은 워킹을 해야 되는 것은 포지티브 컨트롤이라고 얘기하고 안 해야 되는 것은 네거티브 컨트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밴드가 나오면 일단 그 사람들의 실험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안 나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용했던 7개의 마이크로 RNA에서 다 밴드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밴드의 인텐시티가 어떻습니까? 언바운드드 인프랙션하고 비교해 보면 얘처럼 거의 비슷한 게 있고요.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떨어지는 놈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Unbounded Fraction하고 비교해서 이 밴드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는 놈이 있는가 한편 어떤 놈은 Unbounded 된 거에 비해서 양이 훨씬 적게 나타나는 놈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은 있습니다. 저게 정량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정량적인 방법은 아니나 현재 이윤태 현 교수, 당시에는 이제 이윤태 박사께서 얘기하신 바로는 적어도 이 마이크로라인의 15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캡이 되고 캡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100%가 다 캡이 되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다르죠? 얘는 흐릿흐릿하고 이쪽 위쪽으로 가면 훨씬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RNA에 따라서는 일단 오케이 캡이 되는 거는 같은데 이거는 같은데 이게 모두 다 100%가 되느냐? 그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것이 이제 이 데이터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앞에 캡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뒤에 폴리 A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워버렸네. Affinity Purification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RNase Protection Assay를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사용한 프로틴만 달라요. 어떤 프로틴을 썼냐? 이 올리고 DT. 아까는 뭘 썼습니까? EIF를 썼죠. 근데 지금은 올리고 DT 썼어요. 그러니까 올리고 DT는 T가 이렇게 T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결합하는 녀석은 A가 A 이렇게 있는 놈이 있다면 이 올리고 DT에 결합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컬럼을 만들어서 여기에 TT T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제 컬럼을 만들고 여기에 RNA를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는 프라이머리 폼도 들어있고 프리커서 폼도 들어있고 머추어 폼도 들어있는 이걸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주고 이제 처음에 집어넣어준 다음에 빠져나오는 건 그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빠져나오는 건 unbound라고 불렀죠. 걸리지 않는 놈, 결합하지 않는 놈이 먼저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온 것에다가 여기에 프라이머리 폼이나 프리커서 폼이나 또는 머추어 폼을 이걸 집어넣고 RNase Protection Assay를 수행을 했습니다. 프로텍션 에세이를 했는데 그러면 프로텍션 에세이를 해서 이 밴드가 있으면 이 해당 이게 있는 거고요. 밴드가 사라지면 분해돼서 없어진 거죠.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상보적인 서열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온 것들 중에는 이 세 개가 다 있었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Bounded Fraction이죠. Bounded Fraction. 바운드는 뭐 때문에 걸렸습니까? 올리고 DT 때문에 걸렸어요. 올리고 DT 때문에 걸린 놈을 봤더니 머추어 폼 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해가 돼버렸어요. 머추어 폼이 RNase에 의해서 분해가 됐죠. 그러면 바운드된 프랙션에는 머추어 폼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똑같은 프린시플로 프리커서 폼, 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RNase에 의해서 분해가 돼버렸어요. 결합할 녀석이 없어요. 분해가 돼버렸어. 그래서 밴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프라이머리 폼은 밴드가 있죠. 여기 이렇게 있죠. RNase를 집어넣어줬는데도 살아남았죠.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녀석이 여기에 결합을 했고 살아남았고, 요 녀석이 프라이머리 폼하고 결합을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폼하고 결합을 해서 RNase 공격에 의해서도 분해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겨 1에서 봤던 EIF의 스토리를 여기에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적용할 수 있죠. 단지 다른 것은 캡처의 대상이 뭐였냐? 피겨 1에서는 캡이었지만 이 피겨 2에서는 폴리 A가 있냐 없냐 그거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여기 이제 피겨 2는 상당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를 통해서 캡처를 했습니까? 올리고 DT를 가지고 캡처를 했어요. 올리고 DT에서 캡처되는 놈은 폴리에를 갖고 있는 놈들이 캡처가 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언바운드드 앤 프랙션에는 다 있었어요. 세 가지 폼이. 머추어 폼도 있었고, 여기 프리커서 폼도 있었고, 어디 갔어? 프라이머리 폼도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바운드드 앤 프랙션에는 머추어 폼 밴드가 사라졌죠. 사라졌다는 것은 내가 머추어 폼을 집어넣어줬는데 얘가 결합할 상대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분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밴드가 없어지죠. 프리커서 폼도 마찬가지고요. 밴드가 없어요. 근데 요거 프라이머리 폼은 밴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넣어준 프라이머리 폼이 누군가랑 결합을 해서 RNase를 집어넣어줘도 분해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bounded and fraction에는 primary microRNA만이 살아남았어요. 자, 이것도 3단 논법을 진행해 봅시다. 바운드 된 거는 뭐 때문에 바운드가 됩니까? 폴리 A가 있는 녀석은 여기에 결합을 해요. 그런데 바운드 앤 프랙션에서는 요것만 검출이 됐어요. 프라이머리 폼만. 자, 그럼 결국 이렇게 이어지겠죠.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A는 C다라는 그런 논법을 진행을 한다면 폴리 A가 있는 녀석은 요거다. 폴리 A가 있는 녀석은 프라이머리 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실험 두 개는 우리가 첫 번째 실험에서 상당히 많이 시간을 소비했지만은 이제 두 번째 실험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같은 맥락이니까. 그래서 캡을 붙은 걸 캡처를 하느냐 아니면 폴리에가 있는 걸 캡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 실험을 했지만 어쨌든 두 실험에서 둘 다 캡처됐던 놈들은 뭐입니까? 프라이머리 폼만 잡혔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실험의 결론은 이거는 프라이머리 마이크로RNA는 잘 씁시다. 프라이머리 마이크로RNA는 앞에 뭐가 있다? 캡이 있고요. 캡이 있고 뒤에 폴리 A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번 주에요. HNRMP 설명 안 하는 HNRMP. 자, HNRMP는요, HNRMP는 일반적인 mRNA 중에서
프레-mRNA에 결합하는 단백질입니다. 뭐냐? 그 RNA가 특히 유캐리오틱 RNA는 프로캐리오틱 RNA랑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트론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 전사가 일어나서 인트론을 떼어내죠. 떼어내는데 어디서 떼어낼까요? 자, 세포는 핵 안, 핵 밖. 핵 세포질. 어디서 떼어낼까요? 자, 핵 안에서 다 떼어내고 붙인 다음에 머추어한 형태의 RNA를 핵 바깥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엑손이고 실선으로 그린 게 인트론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엑손, 인트론, 엑손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전사가 일어나면 전사하다가 뽁 튀고 전사하다가 폭 튀고 이렇게 전사는 안 하잖아요. 한 번에 쭉 전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지는 RNA는 인트론, 엑손 구분 없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인트론을 떼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인트론이 다 떨어져 나간 이 부분을 다 떼어낸 것들은 머추어 mRNA이고요. mRNA이고 아직 인트론이 떨어져 나가기 전 거는 프레 mRNA입니다. 요거 다르죠. 여기다가 I자 하나 집어넣으면 전혀 의미가 달라지죠. I가 하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HNRNP는 여기에 붙는 RNA에 붙는 결합하는 단백질입니다. 일반적인 유전자의 전사가 일어났을 때 아직 인트론을 갖고 있는 그 RNA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인트론을 이제 떼어내는 스플라이싱하는 작업에 필요한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그쪽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HNRNP는 일반적인 프레 RNA에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unbounded and fraction하고 bounded and fraction을 비교해 봅시다. unbounded and fraction에는 그냥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니까 밴드가 여기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unbounded and fraction에는 mature, pre, pre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요거 bounded and fraction을 봅시다. bounded and fraction에는 뭐가 바운드 됩니까? 프레-mRNA가 바운드 돼요. RNP는 프레-mRNA에 결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긴 RNA에 인트론을 갖고 있는 그런 RNA에 결합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bounded and fraction에는 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내가 넣어준 머추어, 프레 다 분해가 돼버렸어요. 왜? 걔랑 결합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HNRNP에는 마이크로RNA 진, 마이크로RNA 진이 아니고 마이크로RNA 머추어든 프레든 프리든 결합을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네거티브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EIF에만 특이적으로 이러한 결합이 일어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HNRNP를 썼을 때 이때는 결합을 안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이 과학자들이 보여주는 이 결합의 현상이 뭐에만 특이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EIF에만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이제 피겨 2의 B인데 피겨 2의 B도 피겨 1의 B와 거의 유사한 이제 실험입니다. 피겨 2의 A에서는
폴리 A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죠? 증명했냐 안 했냐? 했죠. 했는데 이 폴리 A가 붙는 현상이 특정 마이크로 RNA에만 있느냐 아니면 제너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냐를 봤어요. 거의 비슷한 실험이에요. 아까 여기서 우리 봤죠? 갭 DH는 폴리 A가 일어나 있기 때문에 바운드된 프랙션에서도 잘 밴드가 보여요. 네거티브 컨트롤 두 개, rRNA, 얘는 폴 1에 의해서 전사가 되는 녀석, 여기 tRNA는 폴 3에 의해서 전사가 되는 녀석에서는 폴리 A가 없어요. 그러니까 밴드도 안 나와. 그죠? 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잖아요. 갭 DH에서는 밴드가 바운드건 언바운드건 이렇게 나오는데 뭐 rRNA나 tRNA에서는 이렇게 바운드된 쪽에서는 밴드가 없어요. 왜냐? 얘네들은 폴리A가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데이터를 본 다음에 이쪽을 먼저 보면은, 이쪽을 보면은 7개, 랜덤하게 고른 7개의 마이크로 RNA 중에 보면은 바운드된 프랙션에서 밴드가 다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폴리A가 붙는 현상은 제너럴한 현상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거는 거의 100% 밴드 인텐시티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약간 흐리게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캡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마이크로 RNA가 다 100% 폴리A가 결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제 여지는 남겨놨어요. 그러나 어쨌든 메인 메시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실험을 통해서 배웠던 메인 메시지는 프라이머리 폼은 앞에 캡이 붙고요. 뒤에 폴리A 테일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하나 더 했어요. 이제 그 자신들이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결과의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뭘 썼냐면 저 위에 꼭대기에 아마니틴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아마니틴은 그 트랜스크립션을 억제를 하는데 어떤 트랜스크립션 억제하냐면 폴 2에 의해서 일어나는 트랜스크립션만 억제를 합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폴 2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사만 억제를 하는데 자, 컨트롤부터 먼저 볼까요? 이제는 요게 이제 이게 포지티브 컨트롤이고요. 이게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입니다. 갭 DH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레인에서 봐야 될 레인은 3번하고 4번이에요. 끝에 두 개만 보세요. 끝에 두 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레인인데 이 두 개 밴드 인텐시티를 비교해 보면 rRNA하고 tRNA 이 두 개 rRNA하고 tRNA는 아마니틴을 안 넣고 4번은 넣은 거예요. 3번은 안 넣고 아마니틴을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sorry 4번이 넣은 거 죄송합니다. 4번이 넣은 거 3번이 안 넣은 거 sorry 아마니틴을 넣어도 전사는 잘 일어나요. 밴드가 잘 보여. 뭐 맞죠?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하고 잘 부합을 해요.
아마니틴을 넣어줘도 rRNA의 전사도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tRNA의 전사도 잘 일어나요. 그런데 GAPDH의 경우에는 얘는 아마니틴을 넣어주니까 전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실험에서 자기가 한 실험의 실험 컨디션은 잘 되는 실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거를 근거로 다른 이제 것들을 봅시다. 보시면 여러 개 이제 마이크로 RNA를 썼는데, 자, 이제 제가 팔이 짧아가지고 가장 극명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죠. 요거. 자, 이걸 보시면 템플레이트 양을 이렇게 늘려갔어요. 템플레이트 양을 늘려가면 0.5에서 1, 다시 2배를 넣어주고 2 이렇게 늘려가니까 템플레이트 양을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어줄수록 전사 후에 만들어지는 최종 프로덕트의 양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밴드가 점점 진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똑같은 템플레이트를 넣고 여기에 뭘 넣습니까? 아마니틴을 집어넣었어요. 아마니틴은 뭘 서프레션 한다고요? RNase pol 2의 트랜스크립션을 서프레션을 해요. 봤더니 이 RNA, 마이크로 RNA 30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니틴을 넣자 전사량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RNA 30번의 경우에는 폴2의 서프레션이 마이크로 RNA 30번의 전사도 뚝 떨어뜨린 걸로 봐서 마이크로 RNA 전사는 누가 담당하고 있다? 폴2가 담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비슷한 예가 여기 있죠. 렛7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아마니틴을 집어넣으니까 전사가 확 떨어졌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확 떨어졌어.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증거죠. 폴2에 의해서 폴2에 의해서 이 마이크로 RNA의 전사가 일어난다라는 중요한 증거인데, 또 그에 비해서 어떤 것은 이렇게 좀 희미하게 떨어지거나, 또 뭐 이런 놈들은 뭐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 놈들도 있어요. 보시면 이게 실험상의 오류인지 아니면은 그 폴2 이외의 다른 트랜스크립션 폴리머레이즈의 참여인지는 이 실험을 갖고는 알 수가 없으나, 적어도 몇 개의 마이크로 RNA들, 여기서 렛7이나 마이크로 RNA 30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폴2를 서프레션 하면 전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뚝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마이크로 RNA의 전사는 마이크로 RNA의 전사는 폴2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초기에 배웠던 그 프라이머 익스텐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 익스텐션 왜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실험을 왜 했는지, 무슨 용도로 했습니까? 프라이머 익스텐션은 어떤 RN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중간에 상보적인 프라이머를 하나 결합을 시키고요. 결합을 시키고 이 이중 결합을 토대로 이쪽을 템플레이트로 해서
이 합성을 해나가요. 이렇게 합성을 해나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요 RNA의 끝까지 갈 거예요. 잘 얘기했어요. 이 RNA 끝까지 가서 이제 자기가 더 만들어낼 템플레이트가 없잖아요. 누구를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될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합성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리액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프로덕트는 여기 프라이머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까지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제 이 프라이머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겠죠? 이 밴드를 젤 러닝을 하면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했어요. 한 가지 변형을 했어요. 변형을 했는데 뭐냐? 합성을 해 나갈 때 그냥 D, G, A, T, C, TTP를 네 가지 NTP를 그냥 다 넣어주지 말고 시퀀싱을 하자는 거예요. DNTP와 더하기 DDNTP를 적당히 섞어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어 방법의 시퀀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어디 뭐 G에서 끝난 놈도 있을 것이고요. 뭐 더 가다가 뭐 C에서 끝난 놈도 있고, 뭐 더 가다가 A에서 끝난 놈도 있고, 뭐 다양한 녀석들이 만들어지겠죠. 예? 그것을 이제 시퀀싱 젤에서 러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험은요 뭐냐? 여기에 있는 거는 요 위에 것의 지노믹 DNA를 가지고 여기에 똑같은 프라이머를 붙이고 시퀀싱을 해 나가면 이게 이렇게 계속 뭐 나가겠죠? 그 리액션이 허락하는 한 그냥 계속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리액션을 하는데 제가 변형을 했다고 그랬어요. 시퀀싱 리액션을 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어디서는 G에서 끝나고 어떤 거는 A에서 끝나고 이게 이제 시퀀싱이 계속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요겁니다. 시퀀싱 이렇게 쭉 했어. 시퀀싱 이렇게 쭉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건 뭐냐? 제가 설명을 약간 뒤바꿔 버렸네. 이쪽에다가 시퀀싱을 하고요. 저기다 시퀀싱을 하면 뭐 G에서 끝난 놈도 있고 A에서 끝난 놈도 있고 T에서 끝난 놈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서 끝난 놈이 생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퀀싱 젤에다가 이렇게 걸면 밴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래서부터 따라서 읽으면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 C, G, C, G, T 흐리멍텅해서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면은 이제 돼요. 그 읽어나가는 것은 이 지노믹 DNA를 대상으로 시퀀싱을 쭉 해나간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얘가 마이크로아이 몇 번이냐? 23번. 프라이머리 마이크로RNA 23번을 가지고 거기 중간에 붙는 프라이머를 하나 만들었고요. 결합을 하겠죠. 프라이머리 23번에 결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합성을 쭉 해나갔어. 해나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끝을 만나면 더 이상 안 가니까 프라이머로부터 여기까지만한 사이즈의 프로덕트가 한 개 만들어지겠죠. 네? 위에 거는 지노믹 DNA를 대상으로
같은 프라이머를 붙여서 시퀀싱을 했어요. 시퀀싱을 했다는 것은 이 밴드들은 각각 뭡니까? 요만큼 만들어지다 만 프로덕트죠. 생어 방법을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 이 각각의 밴드들이 이만큼 가다가 끊어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생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죠? 생어 방법은 DNTP를 집어넣어주면 합성이, DNTP가 들어가게 되면 합성이 가고요. DDNTP가 들어가게 되면 합성이 안 가니까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만큼 가다 끊긴 게 있고 어떤 건 더 가다가 끊긴 게 있고 다양한 밴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밴드들은 각각이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난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얘보다 길이가 더 깁니까? 짧습니까? 요놈은 요놈보다? 요놈은 길죠? 요놈은 더 길겠죠? 이놈은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 더 한참 더 간 다음에 끝난 놈이야. 자, 그러면 이 시퀀싱 결과랑 요거랑 비교합시다. 요거 희미하게 보이는 요놈. 이놈은 뭐냐? 마이크로RNA, 프라이머리 마이크로RNA 23번에 프라이머를 붙인 다음에 합성을 해갔어요. 합성을 해가서 어딘가를 만나면 끝나겠죠. 그게 어디입니까? 프라이머리 마이크로RNA 23번에 그 RNA의 끝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거기서부터 마이크로RNA 23번에 트랜스크립션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지노믹 DNA에서 지노믹 DNA 이렇게 쓰면 RNA가 아니고 RNA 폴2가 결합을 해서 어디서부턴가는 트랜스크립션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RNA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이 만들어진 것이 마이크로RNA 23번 A인데 그럼 이 마이크로RNA 23번의 시작이 어디냐? 캡이 붙어 있는 건 여러분은 알았어요. 저번 실험을 통해서 어디선가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약간 캡이 붙어 있는 건 알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시작하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마이크로RNA 23번에 여기다가 프라이머를 이렇게 붙이고요. 프라이머가 이렇게 합성을 해 나가면 자기의 전사의 시작점을 만나게 되면 지가 더 합성을 할 템플레이트가 없잖아요. 어딘가를 보고 합성을 해 나가는데 이게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성을 하고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크기를 갖는 밴드가 프로덕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거를 여기다가 러닝을 하는 거예요. 쟤를. 그러면 이게 조금 복잡한 실험일 수는 있으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각각의 밴드들은 다양한 크기의 밴드 크기를 갖는 프로덕트들이 지금 러닝 된 거죠. 아래 있는 놈은 사이즈가 짧은 거고요. 위에 있는 놈은 사이즈가 큰 겁니다. 거기에 이 녀석은 여기에서부터 합성을 시작해서 만들어진 프로덕트예요. 이 프로덕트는 일정한 크기를 갖죠. 왜? 프라이머리 폼은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작점까지 합성을 해나간 다음에는 더 이상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이 합성을 시작을 해봐야 요만한 프로덕트밖에 못 만드는 거죠. 요만한 일정한 사이즈의 프로덕트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러닝을 했더니 요만한 밴드가 하나 딱 보였고요. 그 밴드를 잘 보세요. 이 밴드를 옆에 있는 시퀀싱 데이터랑 비교를 하면 같은 자리에 이렇게 매치되는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자리가 바로 트랜스크립션이 시작하는 자리다는 거예요. 다시 요약을 합시다. 요 시퀀싱 데이터는 지노믹 DNA를 가지고 시퀀싱을 했어요. 계속 시퀀싱을 했어.
지노믹 DNA를 가지고 프라이머를 가지고 시퀀싱을 했더니 어떤 거는 G에서 끝났고 어떤 거는 A에서 끝났고 어떤 거는 T에서 끝났고 어떤 거는 C에서 끝났다고 쳐봅시다. 얘네들은 각각 한 뉴클레오타이드씩 차이라고 쳐보세요. 마이크로RNA 23번 A를 가지고 여기에 똑같은 프라이머, 제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표시한 녀석을 가지고 이제 프라이머 익스텐션을 했는데, 먼저 이 지노믹 DNA에서부터 RNA 폴리머레이즈 폴 2가 결합을 해서 이 근처에서 전사가 시작됐다고 쳐봅시다. 어디선가 전사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크로RNA 23번이 만들어졌어. 어디선가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 똑같은 프라이머를 여기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합성을 했어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합성을 했어. 합성을 하면 딱 요만큼까지만 만들어지겠죠? 예? 아무리 합성을 해봐야 요만큼 되는 사이즈의 프로덕트밖에 안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요 시퀀싱한 프로덕트를 죄를 걸고 요거를 같이 걸어주면 이 밴드들은 각각의 일정한 크기를 갖는 밴드들이잖아요. 얘는 요거보다, 요놈은 요거보다 몇 베이스 더 큽니까? 한 베이스 더 크고, 얘는 요놈보다 하나 더 크죠? 얘는 요놈보다 하나 더 크고, 이런 이제 밴드 사이즈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렇게 나온 프로덕트하고 요거를 같이 젤 러닝을 하면 얘 밴드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지금 우리의 것으로는 이게 요쯤이니까 A에서 시작을 했다. A 밴드와 요 프라이머 익스텐션한 밴드의 크기가 같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마이크로RNA 23A의 전사는 어디에서 시작한다? A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게 정확하게 지금 아리까리한데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요 밴드, 프라이머 익스텐션을 한 이 밴드하고 옆에 시퀀싱을 한 이 프로덕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프라이머 익스텐션 한 거는 밴드가 깨끗하게 하나로 나왔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린 요것처럼 하나로 나왔어요. 그죠? 이거랑 옆에 시퀀싱 한 리액션 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 마이크로RNA 23의 전사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프라이머 익스텐션의 한 가지 이용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머추어한 폼이 여기에 있고요. 이제 프라이머 어딘가에 여긴가 아마 만들었겠죠. 이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쭉 합성을 이렇게 시켜봤더니 여기 T, 이 T 자리에서부터 전사가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마이크로RNA 23A의 전사가 여기서 시작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그림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 정리할 내용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합시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드로샤는 혹시 들어본 사람들이 있겠죠? 드로샤는 뭐 하는 놈입니까? 프라이머리 폼에서 헤어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를 자른 놈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프리커서 폼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지가 이렇게 헤어핀을 만들면은 툭 잘라버릴 거 아니야? 근데 보세요. 머추어 폼이 여기에 있고, 아마 이게 이제 어디 그 루브에 해당되는 지역일 것이고요. 요 어디 이쯤인가에 얘랑 상보적인 서열이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하고 요 지역이 서로 헤어핀을 형성하겠죠.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헤어핀 형성하려면 얘랑 상보적인 서열이 이쯤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샤가 있으면, 그러니까 드로샤가 있는 와일드 타입 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잘려버리면 프라임 익스텐션이 될까요? 안 되죠. 잘려버리면 트랜스크립트의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렸다는 것은, 드로샤에서 잘렸다는 것은 걔가 잘린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잘려진 프리커서 폼조차도 뭐로 변합니까? 머추어한 폼으로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샤에 의해서 헤어핀이 잘리게 되면 얘가 헤어핀으로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 다이스에 의해서 또 잘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뭐 여러 작용을 통해서 머추어한 폼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드로샤에서 잘리게 되면 우리가 이 하려고 했던 실험의 목적, 트랜스크립트의 시작이 어디냐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드로샤에서 잘려버리면 걔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 머추어 폼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이 본래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처리했습니까? SI 드로샤. 드로샤에 siRNA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short, small interfering RNA를 써서 드로샤의 액티비티를 막아버렸어요. 못 자르게 한 거지. 드로샤를 막아버리니까 마이너스 SI 드로샤, 그러니까 드로샤 액티비티를 막지 않은 상태에서는 밴드가 거의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 당연하겠죠. 트랜스크립트가 만들어지자마자 드로샤가 와서 잘라버리니까 당연히 이 트랜스크립트의 처음 시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저자들이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은 드로샤를 차단을 하자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siRNA를 통해서 차단을 하면 드로샤의 액티비티가 차단이 되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헤어핀이 이렇게 잘리질 않으니까 이쪽 프라임에서부터 트랜스크립트의 끝까지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드로샤에서 잘리면 못 찾아내요. 그래서 SI 드로샤의 플러스 SI 드로샤를, 그러니까 드로샤의 siRNA를 처리했을 때만 요 밴드가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 밴드.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와 거의 같은 프린시플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는 EIF, 뭐에 결합하는? 캡에 결합하는 EIF를 써서 캡처를 하고 거기에서 RNA 프로텍션 에세이를 했어요. 살아남으면 그 밴드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없어지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뭘 했느냐? EIF 대신에 올리고 DT를 썼습니다. 올리고 DT 이 컬럼에서 캡처된 놈은 뭐가 캡처됩니까? 폴리 A가 있는 놈은 캡처가 되고요. 이제 밑으로 나온 놈들을 골라내서 거기서 머추어, 프리커서, 프라이머리 폼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넣어줘보고 RNase 프로텍션 에세이를 했어요. 했더니 이 올리고 DT를 넣은 곳에서 바운드 폼에서는 머추어 폼하고 프리커서 폼이 밴드가 없어져 버렸어요. 즉 뭐냐? 머추어 폼이나 프리커서 폼은 결합할 상대가 없는 거죠. 결합할 상대가 없으니까 분해가 돼서 없어진 거고. 그럼 프라이머리 폼은 밴드가 살아남았어요. RNase의 공격에 의해서도 살아남았어. 무슨 얘기입니까? 프라이머리 폼은 그 안에 캡처된 놈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실험하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실험의 결론은 프라이머리 폼은 앞에 캡이 있고 뒤에 폴리에가 있다. 그 현상은 제너럴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있었구나. 아마니틴, 폴2의 액티비티를 억제하는 아마니틴을 처리했을 때 트랜스크립션이 뚝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라이머 익스텐션 애널리시스를 해서 트랜스크립트의 시작이 어디냐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노믹 DNA에서부터 시퀀싱을 해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폼에 똑같은 프라이머를 붙이고 여기서부터 합성을 해나갔을 때 합성을 해나가면 프라이머의 이 트랜스크립션의 맨 끝 지점까지만 합성을 한 다음에 끝나겠죠. 이러한 일정한 크기를 갖는 프로덕트만 만들어지는데 이게 평소에는 일반 와일드 타입 셀에서는 잘 안 보인다. 왜? 헤어핀이 형성되면 누가 와서 잘라버립니까? 드로샤가 와서 잘라버리게 되고 드로샤가 잘라버리면 이 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험자들은 그 si드로샤, siRNA를 사용해서 드로샤의 siRNA를 사용을 해서 드로샤를 액티비티를 막고 그러니까 이 헤어핀이 형성되더라도 자르지를 못하도록 한 다음에 실험을 했더니 여기 이 머추어 마이크로 RNA에서부터 123 뉴클레오타이드 앞쪽에 있는 이 T에서부터 전사가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